안녕하세요. 허락아님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황산동 도금이에요.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지금 일본식 표현인 유산동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아직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황산동 도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이라면 이제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이금속으로 해서 원재량이 한 63.546g/몰, 그 다음 녹는 점은 한 1000도 이상, 끓는 점이 2500도, 밀도가 8.94 정도가 됩니다. 가지고 원소 번호로서는 29번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붉은색 광택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얼굴이 타면 뭐 구릿빛 얼굴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속으로서 좀 무르고 그 다음에 전성하고 연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가공하기 쉽고요. 그 다음 은담으로 열과 전기의 전도율이 높아서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파이프로 해서 그 에어컨이라든지 난방할 때 그 구들장 대신 지금 이제 파이프를 깔죠. 이제 그런 것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널리 보이는 금속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왼쪽에 이게 전형적인 구리의 색깔이죠. 근데 구리는 왜 저렇게 빨갛게 보일까? 빨갛게 보이는 금속은 사실은 구리가 유일합니다. 보통 대부분 은색으로 표현하죠. 이제 금속 색깔 하면은 그거는 지금 보시면은 동에 있을 때 동이 이제 동에 빛이 가시광선이 비쳤을 때 금속 내에 있는 자유전자하고 이제 가시광선이 투과됐을 경우, 이제 입사가 됐을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가시광선은 어떻게 돼요? RGB에서 빨간 거, 레드, 그다음에 그린, 초록색, 그다음 블루, 이 세 가지가 반사하면서 이 색깔을 나타내는데 초록색은 그냥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파란색 광은 일부가 이 금속 내에서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 준이라든지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색깔 중에 파란색이 약간 흡수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다 도드라지면서 이제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 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전에 아마 유튜브에서 도금의 색깔이라는 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색깔은 왜 금색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보통 금속은 왜 은색을 띠는지, 그 다음에 동색깔은 또 왜 빨간색을 띠는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보시면은 장식용 도금 분야에서 동도금을 하지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도금이라는 거는 다른 도금의 밑바닥이 되는 거죠. 밑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 자체로서 그 표층, 그러니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은 그 대기 중에 있으면 또 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초록 색깔이나 파티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초록에서 파란색을 보이는, 옛날에 보면 서울역을 보면 이제 돔이 이제 그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되고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해서 동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옛날에는 그 철강 위에다가 동, 니켈, 크롬 도금을 했는데 하지 동도금을 했을 때 이렇게 방식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니켈, 크롬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 다이캐스트 및 징케이트 처리된 알루미늄상의 도금에 밀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와나동 도금육에서 스트라이트 동도금을 반드시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으로선 동도금은 예전부터 인쇄롤, 그라비아롤, 그 다음에 동제 기계 부품을 부분적으로 이제 침탄 방지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그 동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주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는 그 PCB 기판이죠. 그래서 배선이라든지 스루홀에 이제 동도금은 필수 불가결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 양은 모르겠는데 광택제들이 팔리는 거로 보고 그러면은 사실은 PCB 쪽이 훨씬 더 커요. 동에 대해서는. 그죠, 뭐 그렇게 크냐 그런데 아마 이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래도 유산동, 그러니까 황산동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PCB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동도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산성욕에서는 황산동력, 붕불화동력, 그다음에 알카리성에서는 시완화동력하고 피로인산동력이 있는데 붕불화동력은 거의 이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산성욕이라고 그러면은 황산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특징은 이제 일단은 시완화동은 시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맹독을 보이지만은 황산동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독성이 낮고요. 그다음 폐수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시안화동이라든지 피로인산동에는 시안하고 인이 있기 때문에 좀 처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 온도는 실온에서 합니다.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편한 게 있고, 그다음에 산성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균일 전착성은 뭐 일반욕에서는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일단 전류 효율이 크기 때문에 전체로 균일 전착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첨가제 존재하에서 그런 그 광택이나 레벨링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안화동은 뭐 그런 게 특별하게 없고, 그 다음 피로인산동은 뭐 그냥 보통 정도. 근데 그 다음에 비안금속에서는 밀착 불량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 산성이기 때문에 착화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연이라든지 그다음 철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뭐예요, 그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일반욕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게 장식 도금에 쓰이는 그 동도금, 황산동 도금의 전해 조건입니다. 그러면 황산동이 한 200g/L, 그 동 이온으로서 얘기합니다. 보통 CuSO4를 집어넣고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황산이 한 40에서 60. 그다음에 고균일 전착성용이라서 스루얼 도금용이라서 PCB 쪽에서 쓰는 거는 이 B가 좀 반대로 돼요. 그래서 황산동이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황산의 농도가 높습니다. 가지고 거기서 보시면 또 광택제는 정량이 들어가고, 근데 광택제 시스템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 유산동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 도금 중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첨가제에 들어가는 게 좀 복잡하고 기구들이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 그 양극은 함인동을 씁니다.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일반용은 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균일 전착성이 나쁜지, 그 다음에 고균일 전착성은 왜 그 균일 전착성이 이름도 그렇지만은 균일 전착성이 좋은지는 여기서 하면 좀 길어지니까, 가지고 보시면은 전에 올렸던 그 유튜브에서 그 알카리 도금, 산성 도금해서 거기서는 아마 아연 위에다가 그 시안동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산성역,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역이라니까 황산동 도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금의 균일 전착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황산동에서의 그 일반욕하고 그 다음에 고균일 전착성에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대해서는 좀 따로 좀 짧게 해서 설명을 나중에 할까 해요. 보시면은 근데 황산동 도금이란 거는 근데 사실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함인동하고 그 다음 광택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이 앞으로도 뭐 더 발전을 하겠지만은 거의 완성되고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 도금을 할 때 그냥 지금 아까 함인동이라고 그랬으니까 함인동이라는 거는 인을 포함한 동입니다. 순수한 동이 아니에요. 순수한 동으로 양극을 만들면은 그 피 같은 미세한 양극 슬러리가 발생해서 이것이 거친 도금의 원인이 되었고 여과를 해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현상이 이런데 1950년대 미국 유딜라이트에서, 유딜라이트 하면은 지금 아마 일본 제2슈의 전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유딜라이트라는 건 맨디 유디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만든 회사고, 그게 나중에 일본의 에바라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에바라 유딜라이트에서, 미국의 유딜라이트는 지금 없어졌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회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험을 하다가
역시 그 동양극에서 슬러리가 발생해서 도금액을 현탁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양극포를 쓴데 마침 양극포가 떨어져서 그 얘기에 의하면은 근처에 있는 낡은 스웨터의 팔 부분을 잘라서 양극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도금을 했죠. 그랬더니 평소에 보지 못하는 광택을 갖다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연구를 했고요. 가지고 지금 연구한 결과에서 옷의 그 청색 염료, 파란색 스웨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광택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부터 광택제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돼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되게 유명한 얘기고요. 사람들에 따라서 뭐 단추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본 그 책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정말 만약에 빨간 세터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아마 효과는 없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아주 지금 그거가 이제 특허낸 게 1950년대에 오른쪽에 보면 그 유딜라이터스에서 이제 낸 특허입니다. 가지고 청색 염료가 이제 JGB에서 야누스 그린 B라는 거예요. 가지고 밑에 보면 복잡한 화학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황산도금의 레벨로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누스 그린 B는 그 아주 기본적인 염료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산소에 존재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존재하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는 밑에 보시면은 표면처리 아카데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247번 글을 보시면 여기 관련된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셔서 아마 다운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황산동 도금에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야누스 그린비 같은 그 레벨러 말고 또 캐리어, 브라이트너 해가지고 되게 좀 복잡합니다. 여기다 염소도 들어와서. 그래서 초기에 광택제는 젤라틴이라든지 카세인딘 그런 그 당류, 요소, 그다음 페놀설폰 등이 사용됐으나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기계 그 황화합물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첫 특허는 미국 자동차의 그 GM의 그 필립 등이 이제 1941년에 출원한 티오 요소가 처음이고, 현재는 설펀산기를 갖는 유기 황화합물이 이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967년에 이제 미국에서 특허가 출원되었고, 그 다음에 캐리어는 그 폴리에테르의 화합물이 널리 출원되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 첫 특허도 역시 한 60년대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된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극에서 슬러리가 발생을 해서 이거는 그 일본 그 관또 각인, 그러니까 한국말하면 관동학원대학이라고 꽤 도금 쪽을 많이 그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읽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니까 우연히 0.1% 정도의 인을 집어넣으면 그런 함인동을 이용하면은 양극 표면에 흑색의 피막이 생기면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렇죠. 슬러지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그 일본에서는 그 함인동 판을 갖다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청동, 인하고 그죠. 그다음에 동하고 주석이 들어와 있는 그런 청동을 사용해서 그 양극을 쓰니까 인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슬러지 방출은 제어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이기 때문에 주석이 또 녹아 들어가서 도금용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연구를 해서 인의 함량이 0.06%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런 함인동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은 다 함인동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양극의 문제를 해결하고 광택에 대한 그런 레벨러를 찾으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황산동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0.03에서 0.06%의 인이 함유된 그런 특수동 양극을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뭐 보시면 밑에 그림처럼 그 봉형이라든지
아니면 절편이라든지 볼 형태로서 티타늄 바스켓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양극은 전체가 이제 합성 수지로 된 특수 내산성의 에노드 백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가지고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아마 그냥 늘상 쓰시는 거니까 아마 잘 할 겁니다. 오늘 그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돼서 그 황산동 시스템이 먼저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